안녕하세요. 약이 아닌 매일 먹는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기능성 농산물의 새로운 기준, 리치셀과 함께하는 셀레늄 농법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작물에는 스트레스에 견디는 힘을 주고 사람에게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을 선물하는 셀레늄 농법의 원리와 실전 적용법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적의 미네랄이라고 불리는 셀레늄, 왜 유독 우리나라 농산물에는 부족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토양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대부분은 화강암 지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토양 자체에 셀레늄 함량이 거의 없습니다. 땅이 없으니 거기서 자란 곡식이나 과일에도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즉,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재배 과정에서 직접 안전하게 셀레늄을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셀레늄이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대사 과정에서 과산화수소와 같은 활성산소가 계속해서 생성이 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쌓이면 세포 손상, 노화, 면역력 저하, 이 원인이 되겠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 GPX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과산화수소를 물로 바꿔서 몸에 무해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성분이 바로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GPX 효소의 중심에 들어가서 항산화 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셀레늄이 충부하면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산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셀레늄은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돌리는 핵심 엔진입니다.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 GPX라고 하는 이 효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백질이겠죠. 이 단백질은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결합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황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황이 빠져나가고 셀레늄이 들어가는 것을 셀레노시스테인이라 그래요.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 효소에는 이 셀레노시스테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셀레늄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셀레늄을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필수 미량 원소인 것입니다. 셀레늄이 우리 몸의 중요한 두 번째 핵심 이유는 강력한 항암 작용에 있습니다. 셀레늄은 먼저 우리 몸의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세포 손상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요. 셀레늄은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고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때 작용하는 것이 카스페이스, 즉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효소입니다. 셀레늄은 이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비정상적인 세포를 정리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 즉 ROS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DNA 손상과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셀레늄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암 발생 환경 자체를 줄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셀레늄은 세포를 보호하고 암세포는 억제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핵심 미네랄인 것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양의 셀레늄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강수와 토양 유실도 문제가 될 거고요. 식습관 변화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식물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 셀레늄이 엄청 부족해요. 실제로 국내 토양의 셀레늄 함량을 조사해 봤더니 전 세계 평균의 약 7분의 1 수준, 많이 낮은 거죠. 그 셀레늄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항산화력이 당연히 저하될 거고, 면역력도 약화될 거고, 세포 손상 및 암 위험도 증가될 거예요. 갑상선 기능이 많이 저하됩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하겠죠. 노화 촉진 및 만성 질환 증가. 이거 대체로 다 항산화 효과에 기인하는 겁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셀레늄이 부족한 대한민국, 식물을 통해 셀레늄 보충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셀레늄을 토양에 안전하게 식물 재배할 때 사용해야겠죠. 셀레늄도 몇 가지 형태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무기 셀레늄입니다.
아셀렌산 나트륨이라고도 하고요. 선진국은 더 이상 이러한 단순한 무기염 형태의 셀레늄, 이건 더 이상 영양제로 사람이 섭취할 수 없게끔 금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독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효모셀레늄이라는 게 있어요. 효모셀레늄은 뭐냐면 무기셀레늄을 효모균 아시죠? 효모균을 배양할 때 무기셀레늄을 좀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모균 체내에서 어느 정도 유기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0%다 유기화되는 건 아닙니다. 이 효모셀레늄이 주로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에 셀레늄 함량이 들어가 있다.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하고자 하는 거는 최대한 안전하고 좀 과하게 섭취를 했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없는 식물을 통해서 먹는 셀레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식물 셀레늄은 흡수율이 최대 98%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과다 섭취 시에도 다른 효모셀레늄이나 무기셀레늄에 비해서 좀 안전하겠죠. 그래서 식물 셀레늄은 흡수율과 안정성이 뛰어나고 작물의 면역력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가장 적합한 3세대 셀레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식물 셀레늄을 우리가 만들어 갖고 작물을 재배할 때 사용하려 그러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무기셀레늄을 최대한 유기화시킨 발효액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작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셀레늄을 작물 재배할 때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식물의 셀레늄 함량이 높아져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농산물로 재배가 되겠죠. 그 외에 작물 재배 과정에서도 식물에 도움이 되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은 환경 스트레스하에서 광합성을 어느 정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세포막도 안정화시켜줍니다. 당연히 셀레늄이 함유된 기능성 농산물, 고품질의 기능성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셀레늄은 양날의 검입니다. 과다 사용 시 오히려 독성이 발생해서 잎이 탄다던가 약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정해진 시비양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특히 강산성 원료하고 혼용할 때는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무거나 막 섞어서 쓰시면 안 돼요. 이제 작물별 셀레늄 농산물 재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리치셀이라고 하는 셀레늄 발효액은 제가 최대한 유기화 시켜놓고 약해도 최소화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건데요. 그 사용 방법을 제가 대충 정한 건 아닙니다. 5년 동안 현장에서 재배한 걸 분석하고 이런 과정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돈도 많이 들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표준 재배법을 만들게 된 거고요.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인증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셀레늄 농산물에 대한 인증 제도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오면 그거는 셀레늄이 함유된 농산물이다 해갖고 마크를 찍어주고 시장에서 가격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끔, 물론 시장 가격도 그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은요, 엽채류 같은 경우는 연면 시비 한 번만으로도 가능한 작물들이 꽤 많습니다. 500배에서 1000배 희석해서 사용하는데 관주로 하면 더 좋겠죠. 관주로 하면은 뿌리를 통해서 잎으로 가서 잎에서 자연스럽게 셀레늄 아미노산이 형성이 돼서 그 잎을 이제 우리 사람이 먹으면 되는 건데, 여건상 관주를 못하는 노지 같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연면 시비로다가 500배에서 1000배 정도 합니다. 500배를 하면은 셀레늄 함량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많이 다다라요. 근데 1000배를 해서 두 번 연면 시비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조금 더 안전하고 좋겠죠. 과채류 같은 경우는 연속 착과 작물이잖아요. 토마토, 고추, 뭐 오이, 애호박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매달 셀레늄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관주 한 번, 연면 시비 한 번, 이렇게 해서 매달 2번씩 사용을 하게 됩니다. 400평당 셀레늄 발효액 리치셀 1리터를 사용하게 되고요. 연면 시비는 1000배로 희석해서 하게 됩니다. 뭐 농약하고는 혼용해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셀레늄 함량이 도대체 얼마나 나오느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 엽채류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하는 농도나 아니면 사용 횟수에 따라서 약 50 마이크로그램에서 500 마이크로그램까지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1kg 기준입니다.
또 하나 셀레늄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셀레늄 농산물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작물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과수의 경우는 약 20 마이크로그램 이상 그러면 됩니다. 과수는 이제 나무가 크고 뿌리를 통해서 잎으로 갔다가 다시 또 과로 가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한두 번 갖고는 셀레늄 함량이 나오질 않고요. 약 4회, 많으면 6회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데 20 마이크로그램에서 100 마이크로그램 사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수 같은 경우는 400평당 1리터 관주를 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연면시비는 왜 제가 이렇게 선택이라고 해놨냐면 제가 실제 해보니까 사과나무하고 배나무가 잎이 셀레늄에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약해를 입는 경우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주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구근류, 마늘, 양파, 뭐 근체류, 뭐 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땅 속에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연면 시비만 갖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 속에 있는 이 구근을 셀레늄 함량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잎에다가 세게 쳐야 돼요. 연면 시비로 하려면. 그러면 잎이 약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스프링클러를 하면 좋은데 정 안 되면은 연면 시비를 4회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스프링클러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2회에서 3회 정도만 관주를 해도 우리가 충분히 셀레늄 농산물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작 같은 경우는 아주 쉽습니다. 한 번 내지 두 번만 사용하시면 돼요. 광역살포기로 사용하시는 경우는 수확 약 40일 전쯤에 한 번만 살포하셔도 셀레늄 함량이 약 300 마이크로그램에서 500 마이크로그램이 나오게 되고요. 드론으로 하게 되면은 같은 양을 뿌려도 함량이 좀 적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드론으로 할 경우에는 약 150에서 250, 그 정도가 아마 셀레늄 함량이 나오게 될 겁니다. 시비를 두 번 나눠서 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안전한데요. 출수기 때 한 번, 등수기 때 한 번. 이렇게 하시면은 안정적으로 쌀에다가 셀레늄을 함유시킬 수가 있습니다. 약 5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셀레늄이 나온다. 쌀에서요. 어떤 의미인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1kg당 500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 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밥 먹을 때 쌀 한 번 먹을 때 100g씩이라고 생각하면 하루에 300g 먹잖아요. 1kg에 500 마이크로그램이었으니까 300g에는 150 마이크로그램을 먹는 거예요. 그럼 셀레늄을 쌀만 갖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 먹는 음식에는 생선, 육류, 계란 이런 쪽에 셀레늄 함량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야채나 곡식에는 셀레늄 함량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셀레늄 함량을 약 150 마이크로그램을 쌀로 먹고 있었다. 그러면은 육류나 이런 데서 먹는 양은 얼마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 셀레늄 일일 섭취량이 평균 약 43 마이크로그램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쌀을 통해서 약 150 마이크로그램을 더 보충해서 먹게 되면 합치면 거의 한 200 마이크로그램 되겠죠.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는 성인의 경우에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좋은 함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하루에 드실 수 있게끔 권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먹어도 안 돼요. 우리 성인의 경우에는 약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추천하는데 국제적으로 일일 권장 섭취량은 약 55 마이크로그램에서 400 마이크로그램 사이고요.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은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건강까지 생각하면 약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설정하고 있고요. 실제로 약국에서 영양제를 사 드시면 영양제 대부분 한 알에 한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 아마 평균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셀레늄 농산물을 재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셀레늄 농산물을 재배했다라고 해도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셀레늄 농산물을 반드시 분석을 해서 셀레늄 함량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 정도를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리치셀 브랜드를 같이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검사 성적서를 교부해드리고 그거를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홍보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리치셀이라는 말은요, 리치, 뭐 풍부하다는 얘기죠. 셀은 셀레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셀레늄이 풍부한 그런 농산물을 리치셀 브랜드로 통합을 해서 다양한 농산물들이 리치셀 브랜드를 달고 소비자한테 갔을 때에는 소비자가 이 리치셀은 믿을 만한 그런 셀레늄이 함유된 농산물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셀레늄 분석은요, 아무데나 맡기는 건 아니고요. 농진청 지정기관 또는 대학 아니면은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이런 곳에다가 저희가 분석을 의뢰해서 공신력 있는 검사 성적서를 받게 되고, 만에 하나 셀레늄 함량이 좀 부족하게 나왔다 그러면 리치셀 마크를 달 수가 없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레늄이 아주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근데 이 셀레늄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다해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셀레늄이 함유된 농산물을 재배할 때 적정량이 이제 함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너무 많이 공급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토양에 셀레늄 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토양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의 셀레늄 함량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30에서 5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셀레늄이 함유된 농산물을 재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하루에 권장량이 있어요. 1일 권장량이 약 55 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이 55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거는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더 드시라는 의미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최대 얼마만큼 먹으면 되느냐라는 거를 봤을 때는 상한량은 4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인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꾸준하게 드시면 각종 성인병의 항산화 효과, 면역력도 좋아지고 항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리치셀은 다양한 농산물에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검사 성적서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공개를 해서 이 리치셀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은 셀레늄이 정말 잘 함유된 농산물이라서 믿고 먹어도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제가 약 5년 동안 현장에서 다양한 농산물에 셀레늄을 적용해서 분석한 결과들이거든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쌀이 지금 565 마이크로그램 나왔는데 실제로 200 마이크로그램 나온 적도 있었고요. 또 오이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10 마이크로그램도 안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토양을 같이 잘 만들고 미생물 농법, 제가 개발한 PF 농법이라는 게 있었죠. 미생물 농법도 적용하고 해서 토양을 좋게 하고 뿌리의 흡수력을 높였더니 약 100 마이크로그램 넘는 결과도 나왔었습니다. 평균적으로 50 마이크로그램 이상 나오고요. 애호박도 그렇고 상추 같은 경우는 요거는 520 마이크로그램이면 1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고추도 그렇고요. 고구마는 174 마이크로그램 나오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왜 그랬냐면 연면십이 살짝 뿌린 거예요, 농민이. 그렇게 뿌리면 안 돼요 해서 어찌됐건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분석을 해봤더니 셀레늄 함량이 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500배를 희석한 액을 만들어서 그거를 충분히 살포를 했더니 174 마이크로그램, 물론 4번 뿌렸어요. 이게 고구마 같이 이렇게 땅 속에서 재배되는 작물들은 충분한 물과 함께 뿌리 쪽까지도 들어가게끔 해줘야 함량이 잘 나오는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사과하고 배 이런 과수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번 시비를 한다 하더라도 약 25 마이크로그램, 30 마이크로그램, 요거를 제가 아무리 안 돼도 30 마이크로그램 이상은 나오게 해야겠다 싶어서 올해는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관주 위주로다가 유기농 사과협회 회장님하고 같이 해서 지금 실험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론이나 딸기 같은 경우도 다 되고요. 저는 이제 땅콩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셀레늄 하면은 한 100만 명 이상 드시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브라질 너트라고 아시나요? 브라질 너트의 셀레늄 함량이 높아서 셀레늄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 브라질 너트에는 방사선 물질이 좀 검출이 된다 그래서 좀 먹지 못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셀레늄을 보충해야 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대안이 없으니까 그걸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땅콩이 훨씬 맛있잖아요. 그리고 국산 땅콩에다가 셀레늄을 좀 세게 4번을 쳤어요. 그랬더니 2898 마이크로그램 나왔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땅콩 약 30g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로 한 셀레늄을 충분하게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콩을 많이 재배해서 수입되는 브라질 너트 먹지 말고 국산 땅콩으로 해서 셀레늄을 충분히 간식용으로다가 맛있게 먹자 해서 제가 지금 땅콩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찰보리, 마늘, 토마토, 뭐 레드향, 블루베리, 샤인머스켓 많은 작물들을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적용도 했고 분석도 해서 소비자들한테 하나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셀레늄이 왜 필요한지, 우리나라 토양에는 셀레늄이 왜 없는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능성 농산물은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메디푸드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런 기능성 농산물을 잘 재배를 한다 그러면은 국민 건강에도 기여하고 농가 소득도 되고 수출도 아마 잘 될 겁니다. 저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농가분들이 저와 같이 참여해서 기능성 농산물 인증 제도까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